오케이 롯데야. 네, 살동 오리지널 알고 롯데의 우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1월 31일 1시 새벽 1시 58분에 인사드리고요. 저는 우피입니다. 네. 오늘은 비디오 없이 좀 인사를 드리는데요. 그 이유인즉슨 제가 한 25년 만에 스키장 갔다 왔는데, 아무래도 스키장 갔다 오면 또 같이 간 멤버들끼리 또 술도 한잔하고 그래 하다 보니까 제가 비디오를 좀 보여드리기에는 좀 실례인 것 같아가지고, 네, 오디오로만 인사드리고, 그리고 뭐 애청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좀 술을 먹어가지고 혀도 좀 꼬이고 그래가지고, 예, 조금 얼굴을 보여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비디오만 보여드리는 게 더 예의인 것 같아가지고, 네, 오늘 오디오만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양해 부탁드리고요. 근데 오늘 또 제법 중요한 소식이 있었어요. 오늘 그 연보행 협상이 좀 이제 정리가 됐는데, 좀 흥미있는 점은 이런 점이에요. 그 여러 명의 선수 중에서 일단 제가 메인부터 좀 보여드릴 텐데, 네, 보면은 일단은 구단 공식 인스타에는 이런 건 몰랐어요. 그 올라간 선수들 위주로 올라왔는데요. 일단 그 사진에 올라온 리스트를 좀 보면은 이인복 선수, 아니 나균환 선수가 고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87.9% 인상률을 차지했고, 제가 작년 시즌 진행하면서도 아마도 나균환 선수가 고과 1위의 것이다, 투수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많이 했는데, 역시나 나균환 선수가 고과 1위를 차지했습니다. 물론 이제 인상 금액 자체는 다른 선수가 더 많을 수도 있는데, 이 액수로만 치면 아마 이인복 선수가 더 많아요. 예, 근데 일단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는 나균환 선수가 더 많은 걸 확인할 수가 있고, 야수 중에서는 황성민 선수가 무려 140%, 사실 금액으로는 4,200만 원이지만 140%가 인상이 되면서 최대 고가를, 네, 또 달성을 했고, 한동희 선수가 아무래도 관심이 많았을 텐데, 그래도 약간의 12% 인상이 되면서 2천만 원 정도 이제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팀도 다 연봉 협상을 이제 마무리를 하고 이제 캠프로 홀가분하게 이제 떠날 수 있게, 네, 되었는데요. 일단은 구승민 선수가 금액은 1등입니다. 6,760만 원. 337.3% 인상이 됐고 2억 4,860만 원으로 재계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균환 선수가 1억 900만 원, 이인복 선수가 1억 4,500만 원 이렇게 받았고, 그 다음에 황성민 선수가 7,300만 원, 고승민 선수가 92.1% 인상되면서 7,200만 원 이제 인상이 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재밌는 거는 이학주 선수가 인센티브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제가 좀 뒤에 좀 더 얘기할 건데, 그 우리 팀에 딱 두 명이 인센티브 연봉 협상을 했거든요. 한동희 선수, 이학주 선수가 인센티브 계약을 했는데, 이학주 선수는 7,200, 한동희 선수는 1억 9,200, 1억 9,260만 원에서, 네, 2억 6,680만 원까지, 네, 갭이 한 7천만 원, 7,420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렇고 이학주 선수도 기본 연봉이 7,200에서 옵션까지 9,600, 그러니까 갭이 2,400 정도 되는 그런 계약을 맺었어요. 사실 연봉 합상에서 이렇게 좀 인센티브 계약을 맺는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한동희 선수, 이학주 선수가 내년 시즌에 올 시즌에 대한 이런 그 각오가 얼만큼 큰가, 그런 걸 좀 느낄 수 있는 것 같고, 오늘 기사는 거의 이제 그런 얘기인데, 그 중에서 제가 조금 재밌게 본 거는 그 김원중 선수가 삭감이 됐어요. 아까 인스타 포에서 안 나온 게 있는데, 김원중 선수가 후반기에는 어니터블이었는데 전반기에 좀 이제 좀 부진을 하면서 연봉이 2,600만 원이 깎였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BFA 단연 계약, 박세영 선수 말고는 이제 최고 계약 이제 FA 제외하고 최다 연봉 선수를 시키게 됐고, 2,007억 2억 7,800만 원에서, 예, 2억 5,200만 원으로 9.4%의 연봉 삭감을 당했습니다. 지난 시즌에 사실 성적이 막 부진했다고는 말을 못하겠는데, 전반기에 2승 2패 2구 3세이브 이렇게 좀 5점 공중 평균 자책 이런 부진을 조금 하면서, 후반기에는 보면은 2승이 아니죠, 잠깐만요, 제가 술을 좀 먹어가지고 좀 해수술합니다. 1패 13 5드 평균 자책 2.70으로 이제 위력을 보여줬습니다만은, 전반기에 사실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그거를 좀 극복을 못했지 않나, 뭐 그런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그런 라인이 있었고 최준용 선수가 1억 5,800만 원까지 인상이 되면서 이제 억대 연봉 투수 라인까지 그렇게 이제 갱신을 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동희 선수, 김원중 선수, 한동희 선수하고 이학수 선수가 일단 인센티브 계약을 맺었는데 저는 그 부분이 이번 연봉 협상에서 가장 조금 눈에 띄는 부분인 것 같은데 60명이 연봉 계약을 완료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근데 좀 재밌는 게 저는 구단 인스타에 표를 이거밖에 안 올린 게 조금 재밌긴 해요. 이건 제가 조금 볼게요. 그 과연 구단 인스타에 저것만 올렸는지 아니면 다른 선수도 올렸는데 기사화가 저것만 된 건지는 조금만 이제 잠깐 확인 좀 해볼 텐데 예. 참고로 저는 0월 FM이라고 그 부산 지역 미디어 단체를 또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술을 좀 먹어갖고 하는 얘기인데 혹시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0월 FM도 좀 사랑해 주시고 구독해 주시면 감사하겠다 말씀드리면서 인스타를 좀 확인해 볼게요. 일단은 구단 공식 인스타에도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다른 선수를 놓고 요 딱 8명 선수들 구승민, 이인복, 나근환, 초준용, 김덕유, 황성빈, 고승민 이 선수들에 대한 연봉 얘기만 있고 다른 선수의 디테일한 얘기는 또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재밌는 것 같아요. 보통은 리스트를 다 올려주거든요. 근데 올 시즌은 이렇게 올라간 선수들 위주로 좀 올려줬다는 게 좀 재밌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제가 좀 주의 깊게 보면 확실히 이 옵션제 연봉 계약을 한 한동희 이학수 선수 얘기인데 뭐 이 기사도 있지만 저는 요거를 좀 재밌게 봤는데요. 이 연합뉴스 기사고요. 좀 재밌게 본 게 저는 사실 한동희 선수는 연봉제 옵션 계약을 해도 좀 납득이 이해가 되는데 왜냐면은 지난 시즌에 어찌됐건 커리어 하이 시즌이었거든요. 3할 타율 처음 찍었고 OPS 0.8도 처음 찍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좀 좋은 성적을 거뒀는데 이학수 선수는 사실 우리의 기대에 비해 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 이학수 선수가 OPS 0.7은 찍을 거라고 좀 기대를 했었단 말이에요. 우리 팀 올 때. 근데 나 사실 수비적인 측면에서는 물론 이제 잔실수가 많았긴 했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학수 선수들이 기대했던 그런 퍼포먼스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아웃시킨단 말이야. 이런 것들은 아웃을 그래도 좀 시켰는데 반대로 타격에서 너무 좀 아쉬움이 많았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사실 지난 시즌 저는 OPS 0.7 정도는 좀 기대를 했거든요. 근데 이학수 선수가 지난 시즌에 사실 2할 초반대 굉장히 아쉬운 그런 성적을 기록을 했죠. 네. 그리고 수비에서는 저는 사실 지난 시즌 이학수 선수의 수비는 딱 자기만큼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화려한 퍼포먼스와 요거를 잡나 싶은 거를 잡아줬지만 기초적인 타구 중에서 시사하는 것도 있는 딱 이학주 선수스러운 플레이를 보여줬어야 되는데 저는 타격이 좀 아쉬웠던 게 너무 본인의 그런 그 쉐이프 그러니까 체격이나 그런 거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너무 진짜 그 풀스윙 그러니까 냅다 잡아당기는 스윙 슈퍼 풀스윙을 통해 가지고 그거를 너무 보수했다는 게 저는 좀 아쉬웠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로 인해서 홈런을 3개 정도 치긴 했는데 진짜 거의 그 파친코 그 맞는 수준의 확률로 그 홈런을 터졌기 때문에 근데 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직도 이학수 선수에 대한 그런 기대감 같은 거는 아직 안 놓았거든요. 왜냐면 이 선수가 가지고 있는 능력, 역량 그런 거는 사실은 저는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선수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 다음에 수비에서 잘할 때 보여주는 퍼포먼스만 봤을 때는 이 선수가 정말 이런 말을 좀 어떻게 드릴지 모르겠는데 일반적인 KBO 리거보다 확실히 급수가 한 급수 높다는 느낌을 좀 받을 때가 많거든요. 특히 런닝스로우나 이학수 선수 가지고 있는 어깨 이런 거 봤을 때는 근데 타격에서 사실 본인의 물론 키는 큽니다만은 그런 신체 사이즈 그러니까 몸무게나 근력 이런 거를 고려하지 않는 너무나 그저 어퍼스윙 풀스윙으로 잡아당기는 모습 봤을 때 그것만 조금 보완을 하면 훨씬 더 좋은 선수가 될 수 있을 거고 사실 노진혁 선수를 우리가 영입을 했습니다마는 노진혁 선수가 풀타임 유격수로 뛰는 거라고는 사실 아무도 생각을 안 할 거예요.
노준혁 선수가 많이 뛰어줘도 3분의 2, 그러니까 한 70, 아니 70게임 말고 90게임 정도? 90에서 100게임 정도? 유격수 봐주는 거 생각하고, 사실 그거는 모든 것이 이제 이상적으로 생각했을 때고, 저는 솔직히 그 노준혁 선수가 한 7, 80게임만 유격수 봐줘도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 나머지 반 게임은 3루수로 들어가고, 그러면 자연히 한동희 선수나 전준 선수가 지명타로 들어갈 수 있을 거고, 사실 시즌을 치르다 보면은 특히 우리 팀 같이 그런 수비적인 것이 어메이징한 퍼포먼스를 봤을 때는, 그래서 본인이, 근데 저는 이 옵션 연봉 옵션제에 대해 가지고 되게 긍정적으로 보는 게, 그만큼 잘할 자신이 있다는 거잖아요. 솔직히 올 시즌에 일단은 1번 백업 내야수로는 이학수 선수를 가장 먼저 생각을 모두 다 하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학수 선수가 잘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 사실 반주전 요원이라고 봐야 돼요. 노준혁 선수가 3루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노준혁 3루, 뭐 지명타자 한동희 1루수 전준우, 아니면 노준혁 3루 1루수 전준우, 아니 1루수 한동희 지명타자 전준우, 유격수 이학주, 이런 식으로 많이 기용이 될 거고, 제가 작년에도 많이 말씀드렸는데, 이인복 선수가 선발의 경우, 이인복 선수 말고도 땅볼 그 유도가 많은 선발 투수인 경우에는 이학주 선수가 유격수로 많이 들어가야 된다. 그러니까 수비 강화를 위해서 3루수 노진혁, 2루수 이학주 체제가 많이 가동이 돼야만 한다는 걸 많이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뒤에 조금 이어서 말씀드릴 텐데, 한동희 선수의 3루 수비가 솔직히 올 시즌에 사실 목표를 이제 100km 초반을 유지하고 이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동희 선수의 3루 수비가 수준급이 되기는 사실 어렵거든요. 왜냐면 사실 100km 초반을 유지한다 성쳐도, 이 선수가 수비적으로만 봤을 때는 상급 3루 수비수다 라고 보기에는 솔직히 어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비, 특히 내야 땅볼이 많은 선발이 올라올 때는 이런 부분들을 더 많이 강화를 해야 되고, 한동희 선수가 1루나 지명타자로 가야 될 거예요. 그거는 우리 팀의 더 강한 짜임새와 승리를 위해서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네. 일단은 지난 시즌 어디고 이거? 예, 옵센 기사를 보면은 2022년 시즌 한동희 선수의 WAA Wins Above Average, 그러니까 평균 선수 대비 승리 기여도를 보면은 0이에요. 네, 0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최소한 도움이 안 되는 3루 수비수였다는 얘기가 될 거고, 그리고 이제 WAA Wins Above WAR 대체 선수 대여 승리 기여도보다 상대의 개념이 강조된다고 하는데, 그 WAA라고, 네, 수비 수시를 좀 더 본 게 있는데, 어찌됐건 그것도 이제 하위권이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1위가 송성문 선수, 2위가 문보경 선수, 3위가 최정 선수인데, 한동희 선수는 꼴찌예요. 69위 김태현, 70위 노시안, 맨 마지막 한동희, 이런 차이가 나오는데, 사실 김태현 노시안 선수보다 한동희 선수 3루 수비가 안 좋았다, 이런 거는 자존심도 상하지만 솔직히 이 선수한테 3루를 타이트하게 맡기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죠. 네, 그렇다 보니까 좀 유동적으로, 그만큼, 그래서 한동희 선수, 이학수 선수가 인센티브 계약을 한 것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네, 어떻게 보면 한동희 선수도 본인의 자리인 3루를 계속 지키고 싶은 마음이 계속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학수 선수도 본인의 자리인 유격수 자리를 지키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근데 뭐 선수 개인으로서는 그런 동기가 저는 대단히 긍정적으로 보고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물론 팀이 이제 팬들 입장에서는 뭐 고가를 떠나가지고 누구든 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이 선수들이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좀 더 뒤로 보면은 거의 이제 인상된 선수들 얘기 위주인 것 같은데요. 네, 제가 평소처럼 막 디테일하게 지금 술을 좀 먹어가지고 그렇게 막 얘기를 못 하겠는데, 아무튼 뭐 그 정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 정도로 조금 마무리 해보려고 하고, 어찌됐건 이 연봉 계약이 마무리했고, 근데 아직 변수로 있는 게 이제 FA 풀린 강리호 선수나 원소속 팀인 강리호 선수나 아니면 정찬원 선수는 저는 솔직히 영입한다고 생각도 안 하고, 저는 솔직히 그렇게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강리호 선수 제가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한 1억 정도면은 영입할 가치가 있다고 저는 솔직히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작년도 연봉이 7,300이었는데 1억 정도로 2,700만 원 정도 올려줄 가치는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면 우리나라 자원이 그만큼 귀하고, 그 다음에 물론 가비지닝 올라서 가능성이긴 하지만 볼산비가 너무나 좋았고 FIP와 평균자책의 그런 갭도 너무 컸기 때문에 1억 정도는 투자 가치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물론 이제 뭐 제 돈 연예가 쉽게 얘기한 걸 수도 있지만 돈적인 얘기를 사실 팬들이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그 너무 기우고요. 더 말하면 어떻게 뭐 선을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팬들이 돈을 안 낸다는 게, 아니 그러니까 뭐 선수 영입인데 팬들이 돈을 내려면은 그러면 부산 자이언츠 해야지요. 예, 그러니까 시민들이 그 바르셀로나처럼 FC 바르셀로나처럼 채권 내 가지고 시민 주주 돼 가지고 이제 시민들이 주권자가 돼야 되는데, 그럴 수는 우리나라 사실 어려우니까. 그렇다면 사실 뭐 선수의 연봉 그런 거는 팬 입장에서 그래요. 저는 그래요. 그러니까 많이 받으면 좋지. 솔직히 말씀드리니까 내 돈 아니니까. 근데 그런 내가 어떻게 제가 드릴 수도 없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선수들에 대한 연봉, 그 다음에 구단 운영비는 솔직히 제가 야구장에 가가지고 이제 구입하는 표값이나 그런 거에 포함이 되는 거라니까. 유니폼을 사거나 굿즈를 사거나 아니면 표를 사거나 이런 거에 포함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뭐 우리 선수를 연봉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사실 직장인이 아니고 제 본업이 이제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좀 더 클라이언트로부터, 이게 어떻게 보면 롯데 자이언츠 구단이 선수들한테 클라이언트잖아요. 그런 대우를 더 받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늘상하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좀 얘기를 하고, 좀 제가 좀 운동 스키장을 오랜만에 갔다가 이제 슈도 한잔 넣어 가다 보니까 좀 해설슈트를 많이 한 것 같은데, 그래도 막 말실수를 하진 않은 것 같아가지고 아무튼 이쁘게 봐주시고요. 아무튼 오늘은 좀 오디오 비디오 없이 이렇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아이고 롯데의 우피였습니다. 재밌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저는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하나 된 힘 롯데 자이언츠.